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사 제일 잘 쓰는 래퍼는 가사를 이렇게 쓴다. 오늘은 오랜만에 티어메이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에픽하이의 음악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에픽하이는 사실 뭐 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음악 중에 탑5를 꼽는다면은 에픽하이의 음악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럼럼럽이 멜론 탑 100에 다시 들어왔을 정도로 정말 언제나 핫한 그런 뮤지션 중에 또 한 팀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앨범을 쭉 짚어보는 티어메이커 또 한번 오랜만에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티어메이커 룰을 알려드리자면, 이 음악성, 작품성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제가 취향인가 아닌가 이걸로만 가지고 티어를 나눌 거고요. 이 티어는 제가 에픽하이의 음악 안에서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C티어에 올린 에픽하이의 음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뭐 다른 티어 메이커를 했을 때 B에 있는 음악보다 제가 더 안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점, 오로지 오늘은 에픽하이의 음악만 고려를 해서 이 티어 메이커를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앨범, 에픽하이의 데뷔 앨범이죠. Map of the Human Soul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지금 봐도 표지가 되게 힙합 앨범 치고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이 앨범의 특징은 프로듀싱에 미스란인가 이전에 K-라이더라는 팀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제이윈이라는 프로듀서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좀 주도적으로 프로듀싱 작업을 하시고 이제 외부 프로듀싱으로만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에픽하이의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사운드의 결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작품들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트랙들을 보면은 또 에픽하이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랙들이 많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한 작품은 아니지만 당시에 힙합 팬분들에게 나름대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뭐 그 이유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무브먼트 크루의 일원이라는 점도 있고, 당시 힙합 팬분들에게는 레슨 1이라는 트랙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는 뭐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들어봐도 정말 최고의 명가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이 정도로 정말 뭔가 리릭시즘이라는 거에 있어서 당시 한국 힙합 팬들을 좀 이게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선보인 분은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뒤에라든지 막을 내리며 이렇게 좀 서정적인 트랙들도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마 에픽하이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트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더 크루 간의 교류가 좀 그렇게 많진 않았던 시기인데, 이제 당시에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대표되는 그 주성님께서 이 무브먼트 크루의 일원인 에픽하이의 앨범이 또 참여했다는 게 당시로서도 좀 독특한 지점이기도 했고, 이 앨범은 그래서 괜찮긴 한데, 일단은 사실 에픽하이가 워낙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이거를 일단 B로 올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에픽하이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하이 소사이어티인데요. 사실 1집과 2집의 발매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제 빠르게 이제 후속 앨범이 나왔지만 또 1집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앨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타블론인가 투컨님께서 이제 프로듀서로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 집은 물론 이제 좀 날카로운 가사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조금은 더 경쾌하고 흥겹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트랙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뚜뚜루라든지 혼자라도 이런 트랙들은 사실은 뭐 완전 힙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팝의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아마 이 앨범이 뭔가 좀 더 에픽하이의 음악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에픽하이의 음악을 사실 엄청 많이 듣게 된 거는 데뷔 앨범보다는 이 앨범이 나오고 나서부터 당시에 다른 뭐 리쌍이라든지 다이나믹 듀오, 드렁큰 타이거 이런 다른 무브먼트 소속의 아티스트 분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사운드 자체가 좀 이색적이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힙합과 이제 뭔가 한 끗이 다른 그런 음악이 사실 지금까지도 에픽하이라는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좋은 차별점이 되고 있죠. 이 앨범은 이게 당시에 이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집은 완전 힙합이었는데 이거 완전 지금 뭐 변절했다 약간 뭐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힙합을 이제 다른 장르와 섞으면 변절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뷔 앨범보다 훨씬 많이 듣고 좋아했던 앨범이어가지고 이 앨범을 일단 A티어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앨범은 에픽하이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스완송스입니다. 이 앨범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표지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표지가 되게 감각이 좋지 않나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좀 그런 게 깨졌긴 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힙합 앨범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표지를 만들 때도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그래도 좀 고착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의 커버를 보시면은 이런 화이트 톤에다가 어떤 레드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에픽하이는 이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지금 표지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뭐 이 앨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에픽하이의 그 성공 시대가 시작됐다 뭐 이런 말이 할 수 있겠죠. 음악 방송에서 첫 1위를 한 플라이가 타이틀곡이기도 하고요. 플라이는 지금 들어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운드를 타블로님께서 편곡하셨는데 그 사운드적인 어떤 그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 풍성함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다른 뭐 일렉트로닉 정말 잘하시던 뮤지션 분들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들어보시면은 당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티스트의 한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이 미니멀한 사운드들을 정말 적재적소의 감각으로 배치해서 듣는 맛을 정말 최적화시켰다, 이런 느낌을 주는 트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창작을 할 때 사실은 모두가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컬을 얘기할 때도 뭐 어떤 분은 진짜 음정이 엄청 정확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고음 음역대를 엄청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발성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있고, 그런 기술적인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적인 건 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사실 음악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고,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맛있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정말 극한으로 끌어내서 만든 작품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앨범이 바로 이 스완송스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앨범에도 플라이뿐만 아니고 제가 뭐 좋아했던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속곡이었던 페리스가 또 빼놓을 수 없죠. 페리스는 또 이현도님의 곡입니다. 얼마 전에 또 듀스로 다시 컴백을 하신 이현도님의 곡인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힙합이라고 하면 당시에 생각하던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굉장히 좀 화려하고 일렉트로닉의 감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를 통해서 지금 들어도 이 트랙의 어떤 완성도, 뭐 비트뿐만 아니고 가사라든지 지선님께서 피처링하신 멜로디라든지 이것들의 조합이 진짜 너무 멋있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뮤비에는 당시에 또 논스톱에 같이 출연하셨던 한효주님께서 나오기도 하셨죠. 아무튼 이 스완송스는 지금 들어도 이거는 너무 잘 만든 앨범이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S로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이 스완송스의 리패키지 앨범 블랙 스완송즈인데요. 이제 3집과의 차이점은 2CD가 되면서 이번 CD에 8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트랙도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본격적인 신곡은 사실 사진첩 하나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앨범에 또 여러 가지 리믹스 트랙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페리스와 레슨 1의 리믹스 트랙들은 전 지금도 이제 이 원곡 때보다 이 리믹스 트랙들을 더 많이 듣는 그런 트랙들입니다. 페리스 같은 경우는 정재희님, 정말 뭐 한국의 레전드 뮤지션 중에 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생충에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고, 원곡 페리스도 물론 좋았지만은 이 리믹스 버전의 뭔가 좀 아방가르드한 현란한 사운드, 당시에 좀 한국 힙합 씬에서는 이 정도의 완성도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트랙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레슨 1의 리믹스 트랙 같은 경우는 당대 힙합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칩먼크 소울 스타일의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비트를 만들었고, 뭔가 사운드만 들으면 약간 뭔가 에미넴 같은 분들이 랩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타블로님이 워낙에 당시 에미넴님의 음악을 좀 많이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힙합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리믹스 트랙이어서 너무 좋아하고요. 또 당시에 이제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타이거 JK님과 MC 메타 님의 참여였는데, 이 두 분은 지금도 뭔가 힙합의 거장 느낌인데 이 당시에도 힙합, 사실 이게 거의 20년 전인데도 이때도 이미 이분들은 힙합 거장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JK님 같은 경우는 사실 무브먼트 크루긴 했지만 또 두 분의 직접적인 교류는 많진 않았어요.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타블로님이 에픽하이 결성하시기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를 했던 곡이 아마 타이거 JK님과 같이 참여했던 트랙을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아무튼 에픽하이는 그 타이거 JK님과는 교류가 없었는데 이 앨범에서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MC 메타님도 한국 힙합에서 당시에도 정말 이 랩 고수 느낌을 내던 MC 메타님께서 이 앨범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많이 힙합 팬분들은 주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리패키지 앨범 같은 경우는 이 리패키지에 새로 들어간 곡들만 가지고 티어를 한번 나눠볼 건데, 이것도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트랙들이 많아서 일단은 A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다음 살펴볼 작품은 에픽하이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이죠. 리매핑 더 휴먼 소울이라는 제목의 앨범이고, 지금 이제 2026년 1월 시점에서 가장 핫한 에픽하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에 그 CK님과 휴민님의 그 럼럼러브의 샘플링한 트랙뿐만 아니라 이 곡이 또 챌린지로도 핫해지면서 지금 이제 멜론 차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 에픽하이 앨범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CD로 제작된 앨범이고, 이제 3집을 통해서 또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 창작력, 어떤 진짜 막 아이디어가 막 너무 샘솟고 막 뭐든지 하고 싶고 그런 뭔가 에너지는 이 앨범에서 어떤 절정에 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훅 없이 랩으로 다 쏟아내는 뭐 백야 같은 트랙이라든지, 그 아우트로 파트에서 채널 분리를 통해서 이제 또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행복합니다 같은 트랙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앨범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냥 아이디어의 향연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에픽하이의 최고 명반이라고 하면은 네 번째 앨범을 뽑는 분들이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제 에픽하이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이 앨범은 에픽하이의 뭐 S티어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S티어의 이 앨범 한번 놔보겠습니다. 다음 부시 에픽하이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 Pieces Part 1이고요.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렇게 정규 앨범 같은 거를 뭐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파트 2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파트 2가 정말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되게 늦게 나왔었죠. 이전 앨범과 비교하자면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에픽하이의 어떤 스킬이나 완성도가 뭔가 한층 더 짜임새가 좋아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팝적인 사운드가 있는 타이틀곡 1뿐만 아니라 그 강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부각되는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또 정말 당시에 유행하던 힙합 단체곡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8x8 같은 트랙도 있고요. 그럼 무엇보다 이제 이 앨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 윤하님과 함께한 우산이라는 트랙이죠. 에픽하이의 최고 명곡뿐만 아니라 윤하님의 최고 명곡을 거론할 때도 그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그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그런 명곡입니다. 이 앨범이 그 정식으로 발매되기 직전에 당시 뭐 싸이월드였는가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1분 미리 듣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 앨범의 전곡을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저는 이 우산을 딱 틀자마자 와, 이거 그 건반 들어가면서 윤하님의 목소리가 나올 때부터 엄청난 게 나왔다라는 거를 저는 당시에도 딱 듣자마자 느꼈던 그 너무 강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 저는 S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근데 사실 또 제가 음악을 들었던 당시 임팩트로 따지자면은, 그러면 일단 A로 넣어볼게요. A로 넣어보고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에픽하이 앨범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EP 형식으로 발매된 앨범인 것 같은데, 러브스크림이라는 앨범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이 겉에서부터 불만이 좀 있는데, 변색이 잘 되는 소재나 컬러를 쓰셔가지고 지금 옆이 다 변색이 됐네요. 이전까지 에픽하이 작품이 다 그런 주얼 케이스나 디지팩으로 발매된 거에 비해서 이 앨범은 이렇게 찍찍이가 있는 이런 그 종이 패키지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타이틀곡은 이제 타로님과 함께한 1분 1초라는 트랙이죠. 작품의 의도 자체는 이제 5집에서 워낙에 그런 전자음이라든지 개성 있는 사운드들을 많이 시도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있고, 뭐 살짝 이제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취향적으로 보자면은 뭐 1분 1초는 그래도 좀 자주 들었는데, 나머지 트랙들은 에픽하이 분들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까지 많이 들은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박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C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도 한번 배치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마찬가지로 좀 EP에 가까운 맵 더 소울이라는 작품인데, 이 당시에 이제 에픽하이 분들에게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그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독립 레이블을 설립을 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발매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레이블 이름과 같은 맵 더 소울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를 하신 앨범이고, 타이틀곡도 마찬가지로 맵 더 소울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CD가 아니고 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북앨범 컨셉으로 발표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뭐 랍티미스트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러원, 비트박스 DG 이런 분들과의 협업도 좀 새롭게 눈에 띄는 그런 콜라보였고요. 뭔가 힙합 사운드의 비중이 좀 강해지기도 했고, 뭐 중간에 스킷이 들어가 있다든지 좀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그 가장 최근에 발매된 그 펌프 믹스테이프 앨범이 이 앨범의 느낌과 좀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곡이 맵 더 소울이 사실 저는 또 에픽하이의 그 명곡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그 외에는 탑건이나
그 프리 뮤직 같은 래퍼로서의 면모가 많이 보이는 그런 트랙들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A로 넣어봐도 저는 이 앨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픽하이의 로스트 맵 넘버 1이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에픽하이 앨범 중에서 가장 언오피셜한 한정적인 경로로만 구할 수 있었던 그 앨범이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제가 안 갖고 있는 에픽하이의 앨범이기도 해요. 아무나 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앨범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노래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좀 찾아보시면 들어볼 수 있긴 합니다. 자, 컨셉 자체가 제대로 이제 작업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곡들을 좀 공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앨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워드킬 같은 곡도 미완성 버전으로 이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 맵 더 소울 앨범에 있는 건이라는 곡이 여기에 또 수록이 되어서 MRK님의 벌스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버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애매한 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맵 더 소울 앨범이 먼저 나오고 이 앨범이 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무위키에는 이 앨범이 먼저 나왔다고 적혀 있기도 한데 뭐가 맞는지 지금은 좀 헷갈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워드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필로그 앨범에 정식으로 수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앨범에 수록된 지금 데모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그 에필로그 버전에 이제 정식 버전 들어보시면은 뭔가 효과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앨범은 뭐 재밌긴 하지만 뭔가 에픽하이의 다른 앨범들에 비하면 정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의 작품이었어서 저도 요거는 일단 C티어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볼 앨범은 에픽하이의 리믹스 앨범, 리믹싱 더 휴먼 소울이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당시에 이제 맵 더 소울 소속의 그 DJ 팀이었던 플래닛 시버 분들과의 합작 앨범이면서 동시에 에픽하이의 베스트 앨범 성격의 앨범이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리믹스 앨범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좀 겹쳐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앨범답게 대부분의 트랙이 그 에픽하이의 타이틀곡이나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트랙 위주로 그 선곡이 되어서 리믹스가 되어 있고요. 좀 리믹스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럼럼럽 같은 경우는 타블로 미스라 두 분이 서로의 벌스를 바꿔서 부르셨다든지, 그다음에 1분 1초 같은 경우는 뭔가 로봇의 사랑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음성을 변조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셨고, 반면에 이제 그 원작에 있었던 벌스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하이스쿨의 리믹스 버전도 있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일단 힙합적인 성격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거의 일렉트로닉 앨범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좋게 들은 앨범이긴 한데, 그냥 제가 좋았냐 안 좋았냐로 따지면 사실 에픽하이의 앨범을 제가 너무 다 좋아해서 뭐 이렇게 티어가 안 나눠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많이 들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B티어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픽하이의 6번째 정규 앨범 E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이 앨범도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항상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CD 간수 잘 하시고요. 맵 더 소울 시기에 발매된 유일한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좀 사운드적으로도 많이 궤를 달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는 당시 맵 더 소울의 멤버였던 도끼님께서 또 엄청나게 많은 트랙에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사운드랑 그 다음에 그 약간 서던 스타일의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힙합 사운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에픽하이의 커리어 중에서는 이색적인 정규 앨범이기도 합니다. 뭐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이제 2CD이고 이모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4집 앨범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컨셉의 2CD를 추구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트로트 같은 곡이 지금까지도 좀 에픽하이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힙합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 타블로님의 100마디 랩을 들을 수 있는 슈프림 100이라는 곡이 또 인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좀 특이하게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 인트로 트랙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피아노 연주곡인데 이게 엄청 좋아서 자주 들었던 그런 앨범이고, 그 외에도 메이즈라든지 Excuses 이런 곡들을 저는 많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네요. 이 앨범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발매 당시에는 약간 좀 아리송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에픽하이의 명반 중에 하나라고 이 앨범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에픽하이 분들이 했던 일렉트로닉도 그렇고 이런 서던 사운드도 막 크게 와닿진 않았던 기억이어가지고, 저는 상대적으로 앨범 자체는 그렇게 자주 듣진 않았던 것 같고, 제 취향에 일거해서 요거는 C티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앨범은 에픽하이의 마찬가지로 EP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필로그 앨범이고요. 이 앨범도 좀 특이한 요소들이 많아요. 일단은 에필로그라는 앨범 제목도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에픽하이 분들의 커리어를 돌아봐도 뭔가 좀 에픽하이의 어떤 커리어의 한 챕터의 마무리 같은 느낌?
주는 앨범이고, 우선 이제 이때 에픽하이 분들이 맵 더 소울 이런 독립 레이블로서의 행보를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레이블인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서 울림에서 발매한 마지막 앨범이고요. 또 투커님께서 군대에 가셨을 때 작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투커님의 비중이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픽하이 분들은 사실 거의 매년 한 장 이상씩 이때까지는 앨범이 내셨어요. 2003년부터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뭐 이때까지 계속 매년 앨범이 내셨는데, 이 앨범 이후로는 뭐 군대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뭐 사진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씩 그 발매 텀이 길어지면서 그런 느낌에서도 이 앨범이 뭔가 에픽하이의 한 챕터의 좀 마무리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뮤비에 인피니트 분들이 나오신다든지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사실 뭐 에픽하이의 그 커리어 전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히트를 친 타이틀곡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산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서정적인 계보를 이어오는 커피라는 트랙도 재미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오버라는 타블로님의 솔로곡인데 곡의 주제 자체도 뭔가 좀 진짜 이 에픽하이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그 감성이 있는 그 가사나 곡이기도 하고, 편곡 자체도 거의 건반과 드럼 위주로 이제 정말 미니멀하게 가는 트랙인데 가사의 감성과 맞물려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브스크림 앨범처럼 좀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앨범으로 고를 때 손이 자주 가게 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것도 C티어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픽하이의 7번째 정규 앨범 99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정말 뭐랄까 그 에픽하이의 작품 중에서 이질적인 걸로만 따지면은 가장 이질적인 앨범이죠. 지금 안에서 보시면 이제 아이돌 스타일링을 한 에픽하이 세 분을 볼 수 있는데, 그 타블로님의 솔로작인 10꽃을 제외하면은 YG에서 처음으로 발매된 에픽하이 앨범이기도 하고, 프로듀싱도 YG 소속의 프로듀서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때까지 1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타블로님이나 투건님께서 주도적으로 프로듀싱을 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이 앨범은 이제 외부 프로듀서의 손으로 거의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요. 뭐 당시 이제 레이블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타진요 사건이라든지 이 에픽하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슬럼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거면은 확실하게 새로워 보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보자면은 이전까지 에픽하이를 기억하던 팬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고, 이번 앨범에는 힙합이라고 할 만한 곡은 사실 그 CD 온리 트랙이었던 비켜 정도? 이 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팝 사운드 위주로 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뭐 너무 좀 아쉽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힙합 팬분들의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이 앨범이 발매되고 시간이 지나서는 특히 이제 에픽하이 분들의 뭐 콘서트를 간다든지 하면은 업이나 돈헤임리 같은 경우는 좀 콘서트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인 New Beautiful이라는 곡이 있는데,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그런 그 경쾌한 일렉트로닉에다가 한없이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에픽하이 특유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에픽하이를 준비하는 좀 몸풀기 같은 앨범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보자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C티어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다음 앨범은 에픽하이의 8번째 정규 앨범 신발장입니다. 이 앨범을 통해서 사실 아까 7집 앨범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정말 한 번에 불식시킨, 야 이게 에픽하이지 그래, 에픽하이 어디 안 갔네 이런 느낌을 주는, 어쨌든 이 순수 체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선공개곡인 본헤이러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히트를 했고, 뭐 가사도 흔히 말하는 이제 19금 욕설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가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히트를 했고요. 타이틀곡인 해픈엔딩이나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팝 사운드이긴 하지만 7집에서 보여주었던 약간 이질적인 팝 사운드가 아니고 정말 그 에픽하이스러움이 살아있는 그런 팝 사운드여서 완성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그 김종환님과 함께한 아모르 파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사 제일 잘 쓰는 래퍼는 가사를 이렇게 쓴다. 너무 이 도서신발언일 수 있는데,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하는 뭐 사운드, 뭐 야마,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지만 정말 이
가사라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에픽하이가 뭐 지금까지도 그 한국 힙합에서 그 최상위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어떤 그 감각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이 아모르 파티이고, 또 비트나 이제 그 김종환님의 보컬 파트도 굉장히 좋고, 제가 생각하는 에픽하이의 최고 명곡을 뽑으라면은 이 트랙은 아마 거의 최상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트랙입니다. 근데 앨범 커버는 왜 발레를 하시는 분의 이 발레 슈즈를 그 커버를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밝히신 인터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앨범 제목이 신발장이어서 신발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신발장이라는 트랙에서의 그 신발은 좀 이 발레와는 전혀 좀 관련이 없는 트랙이어가지고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앨범은 저는 S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 앨범은 9번째 정규 앨범 We've Done Something Wonderful 이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집 앨범이 Pieces 파트 1이었는데 이 앨범이 이제 Pieces 파트 2라는 부제로 또 발매가 되기도 했었죠. 아이유님과 함께한 연애소설이나 오형님과 함께한 빈차 같은 곡들이 대표곡이었던 그런 앨범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닐팩이 있어서 이걸 뜯어야만 이제 CD가 들어있는 그런 구성인데 좀 보관이 불편해진 앨범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앨범부터 조금 에픽하이 음악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대표곡인 두 곡이 좀 건반 위주의 그 서정적인 편곡에 랩버스 하나씩 하고 후렴에 보컬 멜로디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어가지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에픽하이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에픽하이의 음악이 다 비슷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좀 공감을 못하는 편이긴 해요. 또 서로 다른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록곡으로 눈을 돌려보시면은 에픽하이의 커리어 전체에서도 이런 건 좀 새로운데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트랙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1번 트랙인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라는 트랙을 봐도 이 변화무쌍한 전개나 이제 벌스를 주고받는 구성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새로운 면이 많이 있었고, 이 앨범 전체의 컨셉 자체가 약간 좀 상처라는 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데 그런 주제를 가장 좀 잘 보여주는 블리드라는 트랙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또 이제 주목할 만한 트랙은 8집에서의 아모르 파티와 마찬가지로 김종환님과 함께한 개화라는 트랙. 이 꿈이라는 것도 에픽하이의 음악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그 꿈이 너무 큰 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좀 슬픈 이 앨범의 전체적인 주제처럼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아이들에게 혹은 세상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트랙인데, 제가 나름 그래도 한국 힙합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가사는 에픽하이밖에 할 수 없지 않나. S에 올릴지 A에 올릴지 좀 고민이 되는데 요거 STO로 일단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앨범은 비트만 모아서 인스트루멘탈 버전이 또 따로 나오기도 했었다는 거, 이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해보고요. 네, 다음으로는 로스트 맵 시리즈의 두 번째 앨범 로스트 맵 넘버 2라는 앨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그 음반처럼 판매되진 않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에픽하이의 약간 이 잡지 같은 책과 함께 같이 판매했던 앨범인데, 로스트 맵 넘버 1과 컨셉은 비슷합니다.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다른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곡들이라든지, 독특하게 이제 그 밈처럼 윤하님이 또 에픽하이의 뭐 세 번째 멤버다 네 번째 멤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연애소설을 윤하님께서 이제 솔로로 연주를 하신 곡이 수록된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스트맵 넘버 1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 나는 그런 앨범이긴 해요. 로스트맵 넘버 1에서 뭐 탑건 같은 경우는 정말 날것의 데모가 수록된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사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정말 그냥 뭐 완성된 곡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올라온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진짜 많이 들은 앨범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오케이 굿 같은 경우는 여행을 컨셉으로 한 곡이잖아요. 유럽 여행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앨범 전체가 되게 칠하면서 좀 그냥 한 바퀴 쭉 돌리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사이드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에픽하이의 앨범 전체에서 가장 앨범 전체의 결이 통일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건 A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약간 거의 그 믹스테이프 같지만 A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에픽하이의 EP 앨범 슬림리스 인이라는 제목의 EP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은 크러쉬님과 함께한 술이 달달하는 곡입니다. 아이유님께서 뮤비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뒤에 보시면 바이닐판도 갖고 있는데 CD판, 바이닐판 두 개 다 사서 갖고 있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맵더소울 앨범과 비슷하게 그 앨범이 이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맵더소울이라는 독립 레이블을 설립을 하시면서 처음 공개한 작품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앨범도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이제 좀 독립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그런
EP 앨범입니다. 으른의 우울함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슬림리스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게 생각이 많고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날 때 만드신 앨범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코드쿤스트님이라든지 BTS의 슈가님, 엘케피타님이라든지 또 이전 앨범에서는 잘 없었던 새로운 협업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앨범에서는 인서울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우정아님께서 피처링 참여하신 곡인데 제가 이제 또 선우정아님과도 일을 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선우정아님께서 그 본인의 유튜브에서 진행하시던 방송에서 이 곡을 그 라이브로 연주하면서 불러주시기도 하셨는데 I'm sleepless in soul 또 밤새 뒤척이고 있다 불안한 생각들 당시에 그 라이브도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인 Lullaby for a Cat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에픽하이 분들이 별도로 공개하신 풀 버전이 따로 있어요. 이 곡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의 버전이 따로 있는데 저는 그 버전을 오히려 더 좋아해서 긴 버전을 더 자주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그렇다고 또 A에 올려놓은 앨범들만큼 제가 좋아하냐고 물으면은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지금 B티어 정도로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에픽하이의 10번째 정규 앨범, 그 중에서도 파트 1에 해당하는 에픽하이 is here, 여기 이제 상이라고 써있죠. 네, 파트 1 앨범입니다. 이것도 거의 책처럼 생긴 앨범인데 여기 보시면 띠지가 있는데 지금 좀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음악적인 색깔도 조금 더 앨범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은 좀 다크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 표지가 에픽하이의 4집 앨범 또 약간 생각이 나죠. 로자리오만 봐도 이제 에픽하이가 이전에 시도했던 그런 곡들과는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그런 트랙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픽하이의 그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레슨 시리즈가 있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레슨 제로라는 책을 실으면서 뭔가 레슨 시리즈의 좀 마무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앨범에선 제일 좋아하는 곡은 수상소감이라는 곡인데 또 보네이터 같은 곡을 같이 했던 비아이님이 참여한 트랙이기도 한데 이렇게 딱 시작부터 미스라님의 랩이 굉장히 무겁게 치고 들어오면서 또 가사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비트도 멋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앨범은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앨범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들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앨범도 B티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10번째 정규 앨범의 파트 2.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뮤지션분들이 분할 앨범이 내면서 파트 1만 내고 파트 2를 못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파트 2까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앨범에 대한 계획은 바뀐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이 앨범에 내올 계획이 없다고 하셨었던 싱글로 발표했던 곡이 뭐 결국은 수록되기도 했고 이제 최종적인 이 앨범보다는 약간은 더 경쾌한 그런 앨범을 구상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또 이제 패키지는 그 파트 1과 파트 2가 합쳐진 이렇게 합본 앨범으로 발매가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시리즈 앨범을 내면은 이 파트 1을 내면은 이거랑 이어지게 파트 2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파트 2가 파트 1과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전혀 다르게 발표된 것만 봐도 중간에 좀 계획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심증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저는 이 앨범은 사실 파트 1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에픽하이에게 기대하는 그 힙합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운 프리퀄이나 샴페인 같은 곡이 있기도 하고요. 또 거의 로파이 힙합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있는 BRB도 저는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명곡 중에 하나가 가족 번개 증명서 김피디님이 함께 하신 곡이 있는데 사실 뭐 언제나 좀 가족 얘기는 사실 치트키잖아요. 이 사람 마음을 울리는 데 있어서 에픽하이의 커리어 전체에 사실 뭐 스완송부터 해서 당신의 조각들도 있고 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담은 곡들이 종종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번개 증명서는 사실 좀 듣고 있으면은 그냥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서 이제 함부로 듣기 힘든 네, 그 정도의 곡인데 에픽하이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정말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도 어디에 올릴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S에 있는 앨범들만큼 정말 닳고 닳도록 들었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A에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게 일단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3년에 발표한 EP 앨범 스트로베리인데요. 에픽하이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했던 작품들을 통틀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일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EP이기도 해요. 일단 5곡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로베리나 다운베드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플랭스 트랙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반주곡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고, 잭슨님이 참여하신 On My Way나 화사님과 함께한 캐치 같은 곡이 이제 메인이 되는 곡들이었다고 보이죠. 그치만 저는 이 앨범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곡은 마지막 곡인 가스 라떼 이 곡인데, 이제 신의 라떼죠. 정말 신과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트랙이기도 하고, 사실상 거의 레슨 시리즈에 맞먹을 정도로 정말 그런 예리한 생각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치만 솔직히 저한테는 이제 앨범으로서의 좀 존재감은 약한 편이어서 가지고 이것도 C티어로 배치를 해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앨범 에픽하이의 믹스테이프라는 이제 포맷으로 발매된 앨범이죠. 펌프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사인도 받았는데, 일적으로 이제 에픽하이 분들과 또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일하는 가장 또 기쁨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뮤지션이라고 하면은 에픽하이를 빼놓을 수 없고, 이건 받아야 된다. 네, 사인을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이 앨범을 보시면은 좀 랩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이제 좀 힙합 사운드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게 또 한국의 힙합 팬분들에게는 또 에픽하이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또 정말 랩으로 찢어놓는 그런 힙합 트랙을 하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느끼게 했던, 당시 그래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적으로는 뭐 안티히어로, 레이 체크아웃, K-드라마 이런 책들이 좀 메인이 되고, 이집 앨범에 있었던 신사들 시리즈의 스킷을 또 이어받아서 스킷이 들어있는데, 이 이후로는 살짝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에픽하이 분들이 사실은 이제 10번째 정규 앨범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정규 앨범을 내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앨범을 통해서 그래도 에픽하이 뭐 어디 가진 않는구나 또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미스라님께서 랩 퍼포먼스적으로 좀 이전에 없었던 본인의 커리어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듣는 재미가 있었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로스트맵 넘버 2에서 좋아했던 OK 9세 정식 버전이 여기 수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서 저는 그냥 로스트맵에 있던 버전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은 제 마음속에서의 어떤 자주 들은 걸로나 좀 취향으로 따지면은 B티어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바이닐을 발매하시면서 확장판 같은 버전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이 티어 메이커에서는 EP 이상으로 좀 규모가 있게 나온 작품들만 다루고 그 싱글까지는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펌프 메인 앨범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배치는 마무리 해봤는데, 한 번씩 이제 그 좀 세부적인 조정을 해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우선 S티어에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에픽하이 4집 앨범 리뱅핑 더 휴먼 소울을 최고로 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워낙에 즐겨 들은 거나 또 제 마음속에 임팩트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3집 앨범 스완송즈 앨범이 워낙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서 안 바꾸고 이대로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A티어 보시면은 6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 5집 앨범, 이 앨범이 가장 앞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순서를 넣어보고요. B티어에서는 지금 5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집 앨범이 그래도 좀 자주 듣는 편인 것 같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에픽하이 앨범을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이 중에 적게 들은 앨범이라고 해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오히려 좀 애매한데, 리믹스 앨범을 좀 뒤로 빼고요. C티어에서는 제가 이 정도 순서로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그 중에서도 저는 스완송스가 정말 제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앨범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티어메이커는 음악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어떤 것들이 제 취향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비밀로 그냥 디스코그래피 짚어보기, 이런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한국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에픽하이 음악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랑 또 이제 다른 그 앨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댓글 통해서 또 여러분 어떤 에픽하이 음악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해외 팬분들은 어떤 에픽하이 노래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우산이나 러브러브 같은 트랙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 에픽하이 팬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최애 앨범이나 최애곡은 어떤 건지 또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픽하이라는 팀을 돌아봤을 때 뭐 음악성, 작품성 자체도 정말 엄청난 팀이지만은 유튜브도 지금 너무 반응이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박규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서트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밈이 될 정도로 브랜드를 기획하고 이끌고 이런 능력도 정말 최상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사도 잘 쓰지, 멜로디도 잘 쓰지, 그 편곡의 감각도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룹인데 3인조로 굉장히 오래 하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거의 뭐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아티스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냥 에픽하이의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감출 수 없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